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그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본 구절은 오늘날 신은 죽었다와 함께 프리드리 니체 하면 떠올리는 대표적인 경구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니체의 이 수수께끼 같은 잠언을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 경구는 1886년 발표했던 선악의 저편에 수록된 146번 잠언입니다. 잠언이기 때문에 별도의 부가적인 설명이 달려있지 않죠. 따라서 우리는 니체의 철학을 바탕으로 저 잠언을 해석해야만 합니다. 일단 심연이란 표현에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철학에서 심연이란 비유의 주인은 단연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 헤겔인데, 그는 존재자들이 가진 차이를 쥐어버리는 무차별적 사유에 대한 비판으로서 심연이란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예시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관심을 두지 않고서 클로드 모네와 에드와르 만의 그림을 본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그냥 같은 인상파 화가로 뭉뚱그려질 겁니다. 이름이 비슷한 것만큼이나 화풍도 비슷하기 때문이죠. 물론 세심하게 바라본다면 분명 저 두 화가 사이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차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차이는 인상파 같은 일반 명사 속으로 무화되어 사라져버리기 일쑤이죠. 같은 맥락에서 절대자가 자신이 창조한 세계의 유한자들을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가령 인간과 박쥐는 분명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신의 입장에서 저 둘은 피조물이란 일반 명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또한 왕정주의부터 민주주의까지 여러 정치체제들 역시도 신의 입장에선 필멸자들의 불완전한 질서란 말로 간단히 일축됩니다. 즉 절대적 보편자를 상정하면 개체들의 차이가 모두 지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신연상학에서 해겔은 이런 사유를 모든 암소가 검게 보이는 바암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 바 있죠. 이제 다시 니체의 시면으로 돌아옵시다. 생선과 차이의 긍정을 중요시했던 니체가 철학계에서 시면이란 비유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 괴물은 개체들의 차이, 즉 고유성을 무화시키려는 존재입니다. 물론 이는 니체에게 차이들을 억압하는 주된 장치들로 지목됐던 그리스도교와 플라톤에 대응될 테죠. 그러나 여기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개체의 고유성을 억압하는 가치체계들을 단호히 무의미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허무주의를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저 체계가 유의미하다고 믿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니 최고의 가치라고 일컬어진 것들에 대한 적극적인 가치의 몰수, 즉 능동적 허무주의가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문제는 이 방법론이 앞서 말한 심연의 작동 방식과 동일하다는 데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허무라는 보편자로서 모든 것들이 동일해져 버리지 않습니까? 마치 안톤 체호프의 희곡 이바노프에서 허무주의자를 대표하는 샤벨스키 백작의 대사처럼 말이죠. 그러니 모든 가치를 탈색시킨 상태에서 본인의 고유성을 긍정하거나 혹은 새로운 생성을 해낸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하고서 허무주의에 머물기만 한다면 다시 심연에 빠진 꼴이 됩니다. 니체에게 허무주의는 자신의 욕망에 방해되는 것들을 제거하는 도구이지 결코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괴물과의 싸움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그 싸움으로 인해 정신력이 지칠 대로 지쳐버리고 고갈되어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만 느껴지는 상태, 즉 수동적 허무주의를 경계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피로한 심리는 욕망에 복무하지 않기 위한 알리바이를 제공하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이죠.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손에 든 무기가 허무였는데 되레 허무에 중독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린다면, 그건 비극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1883년 여름 언저리에 쓴 메모에서 심연에 자리 잡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죠. 그렇다면 다시 읽어보면서 음미해보도록 합시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그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본다면 심연 또한 우리를 들여다보게 될 것이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 이야기는 끊임없이 흘러가고 흩어졌던 것들은 예기치 못한 곳에서 다시 끼워 맞춰지기 마련이다.
독자를 끌고 가서 기어코 끝을 보게 만드는 젊은 작가. 천부적인 이야기꾼 홍준성. 거대 서사를 기다려온 독자들을 위한 작품. 문학이 불가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다면 우리 시대 불가능한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 세계의 종합이라고 생각합니다.